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실업 상태인데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60%는 빈곤 지옥에 처했습니다. 빈곤 상태에 빠진 60%의 미국민들은 정부의 식품 보조에 의존해 살아오면서 카드빚을 지고 있습니다. 브리지워터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 경제가 최상위 1%의 생산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민 60%의 노동계층은 주변부로 밀려나 방대한 경제 약자 계층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민 60%의 문해력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미국의 생산력을 정체시키고 사회계층의 분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됐습니다. 인력자원 리서치 기구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머스는 올해 9월까지 미국 기업은 이미 94만 명을 감원해 2020년 코비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학기술 부문에서만 10만 명이 넘게 감원됐다고 했습니다. 아마존만 해도 역사상 최대 규모인 3만 명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아주 참담합니다.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60%의 인구는 생산력이 없습니다. 94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AI가 인력을 대신하고 있어 실업의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고기, 과일, 일용품의 가격이 10에서 15%씩 오르면서 가구당 연간 $1,500를 초과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전가돼 물가가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10월 소비자 지수도 새로운 저점입니다. 제조업도 4개월 연속 위축돼 실물 경제가 매우 피로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그나마 실적이 좋고 기술이 뛰어난 일부 신흥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클린턴 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메타가 출연했으며 페이스북도 나왔습니다. 또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나와 구를 창출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같은 걸출한 기업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5조 이르는 기업을 투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대단하지만 만약 이런 기업들이 한번 삐끗하면 미국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패퇴하거나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 소멸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냥 가설일 수만도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려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AI만 해도 어느 날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초월한다고 하면 엔비디아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존하는 게 이런 걸출한 기업에서 나오는 세수입니다. 미국 경제는 그래서 너무나도 구조가 취약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브레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기반 없이 IT와 AI 버블 위에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AI 버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의 기반 위에 첨단 과학기술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 첨단 과학기술 10개 항목 가운데 중국이 7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3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대표 선수 수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승자 독식 사회입니다. 약자에게는 동정이 없습니다. 미국은 교육부터 문제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가 최고로 꼽힙니다. 노동 인력의 절반 이상입니다. 중국은 그 비중이 18.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 졸업 인력 가운데 이공계 전공은 채 5%가 안 됩니다. 대부분 전공이 서비스나 잡다한 문과입니다. 반면 중국은 대졸자 18.5% 절반 이상이 이공계로 그 절대 숫자가 미국을 훨씬 초과합니다. 또 미국은 명문 대학도 많지만 절반 이상은 후진 대학들입니다. 무슨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불리는 대학은 가나만 합니다. 사실 아무나 다 대학을 나와 졸업하자마자 빚에 허덕이는 사회입니다. 반면 중국의 대학은 많기는 하지만 미국처럼 엉터리가 아닙니다. 학사 관리가 엄격하고 실력이 대체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대학 이하는 중국에서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소학교 졸업생의 수학 능력은 미국의 중학생보다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강제로 엄청 공부를 시킵니다. 미국은 교육이 병들었습니다. 좀 머리가 돌아가면 다들 경영학이나 법학을 전공해 몸 안 쓰고 돈만 벌려고 합니다. 실질을 숭상하지 않고 돈만 쫓습니다. 미국처럼 로비가 합법화되거나 변호사들이 돈으로 형량 흥정이 가능한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설 수 없고 늘 썩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진당에 반공 투사했다가 등을 돌린 타이완의 인플루언서 체육관장 천지한이 또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후젠성 짱저우의 라이시 종친회를 방문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의 조상을 찾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그의 동향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라이칭더는 자신이 타이완이지 중국인이 아니라면서 뿌리를 부정하는데 타이완의 인플루언서가 라이 총통의 뿌리를 찾아주겠다고 하니 통쾌한 모양입니다. 타이완 국민의 70%는 대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라이칭더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CCTV는 보도했습니다. 천지한이 라이칭대의 뿌리를 찾아줬으니 한족이고 중화민족임을 인정하라고 전했습니다. 라이칭대 종체는 후젠성 짱조 핑허현 신텐촌이라는 데 모여 살고 있습니다. 라이시 정친회장이 천지한을 맞았습니다. 그는 2018년 타이완 신베이에 있는 라이칭대 옛집을 찾은 적이 있다면서 라이칭대는 자기네 집안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에 있는 라이씨는 모두 중국인이고 한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젠성에 거주하는 라이씨 일족들은 중국이 통일되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사당으로 데려가 라이씨의 족보와 가훈도 공개했습니다. 후젠성에 있던 라이씨가 언제 어떤 경로로 타이완에 이주했는지를 공개하면서 라이칭다가 자신의 근본을 잊으면 안 된다고 조롱했습니다. 천지한도 라이칭다가 중국인이 아니라 타이완족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기 선조가 맘모스라고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진당에 등을 돌린 왕년의 차잉원 팬 천지한이 지금 라이칭대 뿌리를 대륙에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후젠성의 라이칭더 정치인들은 라이칭더가 하는 짓이 하늘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양안은 이처럼 서로 친척을 방문하고 왕래합니다. 타이완이 독립을 추구하더라도 혈연은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관장 천지한은 타이완 건너편인 후젠성 샤먼과 광동성 선전 등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발전상을 타이완인들에게 소개하기 바쁩니다. 주택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타이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했고 사람들의 생활도 타이완에서 선전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가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말만 공산주의일 뿐 자본주의 사회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모택동 시대에는 체제가 지옥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 사는 모습은 하나로 수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통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오히려 타이완보다 민생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타이완인들도 중국 체제에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